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저께 추미애 법무장관은 신임 검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해제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사건 수사에 있어서 소신껏 하고 그리고 부당한 지휘관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요지의 훈시를 하였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놀라운 훈시고 역시 추미애 장관다운 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일반적 오해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 그리고 공판 입회 과정에 있어서 전보된다라든지 휴가가 나간다든지 할 때에 그 공석이 생기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총장만이 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급 검사, 그러니까 검찰청, 지청 등의 지휘관들이 고를 때 그 자리를 메우고 그래야 전보되는 순간까지의 공석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게 말하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 이게 사라졌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부당하고 불법 명령에는 그건 한 거야죠. 그런데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대들은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의 지시 명령을 거역하라 하는 뜻으로 저의 귀에는 들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감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실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완전히 성공한 카드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우리가 임명한 그 취지에 맞도록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칭찬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칭찬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속내가 내가 참 잘 지명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임명되고 장관 업무를 개시한 지 6일 만에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0여 년 전에 법관을 지냈는데 그리고 곧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검찰을 잘 알 수가 없지요. 검사 출신이 한 20여 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 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한 달 이상쯤은 이걸 점검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것은 그냥 대통령의 밀지를 받았죠. 청와대에서 보낸 그 밀지. 청와대가 무슨 법무차관 김모를 통해서든지 가라. 이건 그 밀지대로 움직였는데 아주 전광석화처럼 빛의 속도로 팔다리를 자르고 곧 이어서 손발까지 다 잘라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서초동 검찰청사 8층 총장실에 완벽하게 가두는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솜씨지요. 아주 시킨 그 이상으로 아주 대단히 잘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인사에 관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꿋꿋하게 그 주어진 그 제한 범위 안에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3명의 송철호 시장 당선자 등 청와대 전 정무수석 한병도 등 13명을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사건에 관련하여 13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을 조국 씨의 아들의 허위 변호사 사무실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소하는데도 윤 총장은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추미애 장관도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도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옥죄고 윤석열의 검찰을 해체하는 강경한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난데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나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게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 선호도 2위에 뛰어올란 사실입니다. 이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거센 폭풍을 몰아쳐서 윤 총장을 총장실에 가둬온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심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 반열에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2위로 뛰어 올리고 말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강경 조치를 절대로 누그러뜨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틈새를 보고,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세월호 수사단을 검찰총장 명령으로 별도로 구성하듯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이런 여러 조치까지도 외곽을 그냥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경책이 진행될수록 윤 총장의 민심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에 대한 열망은 아마 더욱 끌어오를 것입니다. 윤 총장은 자기 입으로 대통령 하겠다, 대통령이 꿈이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대검찰청 공식 입장을 통해서 각급 여론조사 기관이 나를,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려서 여론조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사람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다음 대통령 후보에 어떤 사람이 좋으냐,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따라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불행한 예측이 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상태대로 간다면 80일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의 대결이라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 선거가 결판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왜 그렇게 대통령의 밀지를 받고 처절하고 철저하게 검찰을 옥죄고 이렇게 강경책을 수행하느냐,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나아갈 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5번 당선됐던 광진구 선거구를 떠났습니다. 그 떠나게 된 동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강력한 제1야당 후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는 바닥을 다지고 그래야 그 현지 분위기는 추미애 의원이 어렵다, 이런 판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 자리를 제수하는 것인데 총리 자리에 대한 소식은 없고 난데없이 법무장관을 맡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법무장관 자리를 수락하고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그룹의 절대적 신임을 획득해가지고 다음번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일단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광진구에서 육선해서 국회의원 되는 길이 막히고 어렵다고 한다면 법무장관이라도 수락해서 내가 충성을 다함으로써 친문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에 이렇게 도전하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그 아주 집념에 대해서 한번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친문으로부터 완전히 반역자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친문 세력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전라남도 도청 충장로 광장에서 망월동 국립묘지까지 장장 15km를 삼보 일별을 통해서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그의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섰던 그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신체 일부가 엄청난 지금 손상을 입고 보행과 앉을 때 불편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때 그는 치열하게 그 자신과 싸우고 친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끈기, 이런 무서운 끈기, 이 무서운 끈기를 가진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무장관에 앉아서 1년의 1차적인 옥죄기 작업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률가입니다. 공수처가 유령기관이며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다. 그게 아니란 것도 추 장관은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이러한 무리한 실질적인 검찰 해체 윤석열 옥죄기 이렇게 나선 것은 공익이라기보다도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지금 1년의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 서울시장, 나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꿈을 위해서 그가 이런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천심히 어떤 작용을 할지 두려운 생각을 추미애 장관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SNS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총지휘자는 내무장관 최인규였다. 최인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행정권을 총동원했다. 그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그게 자기의 신념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제2의 최인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약간 지나친 감은 있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저의 이 심경을 이해하시겠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도 못하다. 요 정도 선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섰을 때는 이 선보다도 못 미치는 것, 이게 차라리 낫다. 지금 그대가 보이는 이 행동은 과유불급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